지난 7월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그 사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7월 말 남자친구와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고 황혜진 씨 사건 얘긴데요. 당시 남성은 경찰과 119에 여자친구가 술을 마셔서 기절한 것 같다 이런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이 황혜진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후 뇌사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 중에 영상 보여드렸던 게 CCTV에 포착된 황혜진 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보기에도 정말로 폭행의 충격이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고 황혜진 씨의 어머니는 당시에 가해자의 대처가 일부러 늦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얘가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이면 119에 먼저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112에 했으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우리 아이는 응급실에 갔을 때는 이미 아이는 다 내사였었어요. 사실 이 사건 초반만 해도 관련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고 어떤 상황이었을까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죠. 저는 누가 봐도 저렇게까지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여기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남성이 그 여성의 집에 놓고 갔던 자기소개서 같은 게 있었어요. 어디 입사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이분의 그 경력 중에 이분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의 수상 인명 구조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수영 강사 경험도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황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외소한 체격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외소한 체격을 건장한 남자가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하. 아니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그럼요. 당연하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어머니 되시는 이 전모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빨리 만약에 때려서 그 황혜진 씨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119에 전화해서 빨리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일부러 방치했다고 하는 게 지금 전 씨의 주장이에요. 이 남성이 빨리 긴급하게 대처를 안 하는 바람에 황혜진 씨가 숨을 거두게 되는 이유가 됐고 네. 그것도 죄를 물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을 정도면 인명 구조, 즉 응급처치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요. 애초에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요, 하정현 평론가님. 예, 기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초기에 의료진 판단이 뇌출혈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나왔었고, 그다음에 법원이 보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가해자가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하다. 그러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비판도 많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하다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법감정과 괴리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각이 되니까 구속영장 기각되니까요. 경찰이 더 보강을 했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그래서 보강 수사를 통해서 죄명도 바꿨습니다. 상해에서 상해치사죄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했는데요. 아하. 이 전문가들은 일단은 처음에는 사인이 외인성 뇌출이었는데 다시 이제 잘 살펴보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 생긴 피해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것은 결국에는 이 남자의 폭행으로 인해서 이 여성이 사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해자의 영장 심사 당시 법원 출석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폭행하신 이유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왜 거짓으로 신고하셨어요? 청원 지금 많이 나왔는데 유족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유족분들한테 할 말 없어요? 저 악마는 글쎄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지금 죄를 뉘우치고는 있을까요? 이준 변호사님. 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취재진이 묻는 말에 미안한 감정은 전혀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1차 폭행 이후에 그 CCTV 사각지대에 있었잖아요. 그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재판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번 구속이 글쎄요 유족들의 어떤 울분을 조금 더 씻어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죠. 이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의 심정이 뭘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구속되는 절차도 뭔가 좀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것이 법원이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그랬다가 두 번째 영장 청구했을 때는 갑자기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고 왜 이렇게 네. 오락가락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공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네. 청와대 청원글 올렸을 때 요구했던 게 첫 번째가 구속수사였는데 네. 두 번째가 신상공개 촉구였고 아하. 세 번째가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을 만들어달라 네. 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황혜진 씨는 생전에 성실하고 정말 착한 그런 딸이었답니다. 부모님한테는 정말 희망이었을 텐데 최지만 교수님, 예. 이 황혜진 씨의 죽음이 결코 헛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데이트 폭력 소위 얘기해서 또는 뭐 연인 간에 있어진 폭력 문제를 그냥 두 사람의 사랑 문제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분들도 하늘 챌린지라고 하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그러니까요. 수사당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